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WBC 쿠바 국가대표팀 관련 컨텐츠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쿠바와 같은 A조에 속해있는 A조의 개최국이죠, 대만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A조 본선을 개최하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대만은 이번 대회에 과연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또 대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과도 올림픽, WBC, 아시안게임 같은 대회에서 많이 맞붙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미운 정도 많이 들었다 할 수 있는데, 이 대만 대표팀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A조에서 네덜란드, 쿠바, 파나마, 이탈리아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요. A조의 조편성 자체가 네덜란드가 이 중에서 가장 강해 보이긴 하지만 일본, 도미니카, 미국과 같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고, 대부분의 팀들이 조 2위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한 평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역시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잘만 하면 충분히 2라운드에 진출할 만한 전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그동안 모든 WBC 대회에 참가해왔지만 2013년 대회를 제외하곤 전원 1라운드 탈락을 했었습니다. 과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8강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이번 대회에서는 메이저리거 1명, 마이너리거 3명,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3명, 이렇게 총 7명의 해외파를 소집했고, 나머지 23명의 선수들은 대만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내파 선수들로 소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대표팀에 비해 해외파 비율이 좀 높은 팀인 만큼 그동안의 대만과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 대만 대표팀에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에서 기둥 역할을 해줄 선수는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셋업맨으로 뛰고 있는 숭자하오입니다. 이 선수는 2022 시즌 MPB에서 54경기 51.2이닝을 던져 4승 2패 20홀드, 평균 자책점 2.61을 기록했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이 6.6개, 9이닝당 볼넷이 2.6개인데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일본 리그에서 통상 248경기에 출전해 87홀드를 기록했을 만큼 잔뼈가 굵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92년생 우한 불펜 투수인데 최근에 폼도 좋습니다. 2021 시즌, 2022 시즌 이렇게 두 시즌 연속으로 2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20홀드를 기록했는데, 우리 KBO 리그에도 2점대 평균 자책점과 20홀드 이상을 동시에 거둔 선수는 정우영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해냈다는 것 자체가 중간 계투에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대만 대표팀 불펜의 리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최고 150km의 구속을 가지고 있고, 또 대만 리그가 아닌 일본 리그의 육성 선수로 프로 경력을 쌓았던 선수인 만큼 일본 투수 특유의 이중 키킹을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대만 대표팀의 선발 투수로 점쳐지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바로 같은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릭스 버팔로스의 투수 장이입니다. 장이는 2022 시즌 MPB에서 15경기 22.2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 2.38, 9이닝당 탈삼진 7.9, 9이닝당 볼넷 4.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숭자하오 선수에 비하면 최근 2년간 1군 경기 출장보다 2군 경기 출장이 더 많을 정도로 1군보다는 2군에 더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군에서는 굉장히 잘 던진 것을 보면 일본 프로야구 1군과 일본 프로야구 2군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선수다, 말하자면 일본의 1.5군 이런 수준에 가까운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막상 기록만 보면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수의 반전은 국제대회 경력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도 우리나라하고도 한번 만났었는데 대만 대표팀 소속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베네수엘라전 선발로 등판해 7이닝 무실점 호투, 우리 대한민국과 맞붙었을 때도 6과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를 단 3개만 허용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장이와 맞붙었던 대한민국의 선발 투수는 김광현 선수였는데요. 김광현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을 만큼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나라와 대만이 맞붙을 경우의 수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적용용 투수로도 장이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12 대회에서 베스트 투수로 뽑혔을 만큼 국제 대회에 강한 장인은 패스트볼과 포크볼을 앞세워 타자들을 요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인은 소속팀에서 성장을 거듭해 구속 상승에 성공, 최근 156km까지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국가대표 투수하면 정말 우리나라 야구 팬들에게 친숙한 투수가 한 명 있죠. 바로 라쿠텐 몽키스에서 뛰고 있는 천관이입니다. 천관이는 2022 시즌 대만 프로야구에서 23경기 그리고 6경기 선발로 등판해 55.2이닝을 소화, 평균 자책점 3.40,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구이닝당 탈삼진은 9.2개, 구이닝당 볼넷은 2.6개를 기록했는데요.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만나온 대만의 간판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10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수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되어 보일 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1990년생으로 아직까지 좋은 구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특유의 독특한 3쿼터의 투구폼에 포심과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기 때문에 좌타자가 많은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고요. 아시안게임, WBC, APBC 여러 대회에 대만 국가대표로 참가했기 때문에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면서 136경기에 출전했을 정도로 해외 리그 경력이 있는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대만 리그에 진출해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현재는 라쿠텐 몽키스에서 선발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성에 비해서 현재까지의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천관이보다 대한민국 야구 팬들이 더 반가움을 느낄 만한 선수가 대만 대표팀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웨이치안 드래곤스에서 뛰고 있는 왕웨이중인데요. 이 선수는 과거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로 뛰었던 그 왕웨이중이 맞습니다. 이 선수는 2022 시즌 대만 프로야구 리그에서 19경기 중 15경기 선발로 등판해 81.2이닝을 소화, 평균 자책점 3.20을 기록했습니다. 4승 6패, 9이닝당 탈삼진 7.5개, 9이닝당 볼넷 3.1개를 기록했는데요. 이 선수는 KBO 리그 경력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을 정도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인데, 오랜 해외 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천관이와 마찬가지로 대만 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KBO 리그 시절에 이미 확인했듯이 이 선수는 마치 서양인을 연상시키는 굉장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자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균 140km 중반대의 묵직한 패스트볼이 굉장히 큰 장점인 선수인데, 2018 시즌 KBO 리그에서 확인했듯이 이 선수가 장점은 정말 좋은 선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선수죠. 선발 투수로 하드웨어에 비해 체력이 약한 선수고, 또 변화구를 구사하는 능력이 패스트볼 능력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고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타자들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반갑겠네요. 그리고 이번 대만 대표팀 타자 중에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장휘청이 간판 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69경기 195개 들어서 타율 2할 8리, 4홈런, 출루율 2할 8푼 9리, 장타율 3할 1푼 5리, OPS 0.605를 기록했는데요. 이 선수는 현재 대만 대표팀의 유일한 메이저리거고, 추신수 선수처럼 국제 아마추어 계약을 맺고 마이너리그 팜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한 선수입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으로 쭉 성장을 해온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기록은 비록 아직까지는 보잘것 없지만 꾸준하게 본토 야구를 경험한 경력이 있으며, 유망주 시절에는 AA 리그에서 24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파워만큼은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유망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이런 선수가 타격이 터진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2021 시즌에 장휘청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직 장기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만한 실력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타오를 만한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될 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김하성, 에드먼 이 메이저리거들에 비하면 현지에서 입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논텐더 FA로 소속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22 시즌에는 소속팀 4개를 돌아다녔을 정도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만 대표팀에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투수 2명 이외에 타자가 1명 있습니다. 바로 리오넨 파이터스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왕보룽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2022 시즌 일본 프로야구 2군 리그에서 50경기 137타석에 들어서 타율 3할 2푼 8리 4홈런, 출루율 3할 9푼 4리, 장타율 5할, OPS 0.894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2군 리그 기록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2022 시즌 일본 1군에서는 15경기 32타석에 들어서 타율 6푼 3리에 그쳤을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2군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군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아까 소개드렸던 장희 선수처럼 1군 리그와 2군 리그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레벨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대만 리그 소속 시절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대만에서는 리그 최초의 200안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2년 연속 타격왕에 등극했는데 그냥 타율 1위만 한 게 아니라 4할대 타율을 기록하면서 타격왕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홈런왕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었고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2년 연속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바로 스타가 됐기 때문에 대만 리그에서는 정말 해볼 걸 다 해본 그런 스타 선수로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말하자면 대만 프로야구의 이정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해외 리그에 진출한 이후로 일본 프로야구 리그의 벽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시안게임, APBC, 프리미어 12 여러 대회에서 항상 제목 이상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만 야구 팬들은 이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의 주요 선수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우선적으로 숭자하오, 왕보룽 같은 MPB 리거가 있고 장위청 같은 메이저 리거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기록이 정말 엄청나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대만 자국 리그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바로 이런 부분이 대만 프로야구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대만이 WBC에서 3번 만났었는데 2006년 대회, 2009년 대회, 2013년 대회 3번의 대회에서 모두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었죠. 비록 2013년에는 우리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대회 TQB 규정에 의거해서 대만이 조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경기 이후 대만 최초의 WBC 8강 진출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만 중계진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여러 추억이 있는 나라인 만큼 이번 WBC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BC 특집으로 구성해본 이번 컨텐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